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약 원모어 타임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원모어 타임의 정지원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간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4월의 주제는요, 바로 취향에 관하여입니다. 저는 자신의 취향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와 가장 다르지만 멋진 취미들로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지금 지내고 있는 김민희입니다. AKA 홈 프로텍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넣어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사실 미니님이랑 그렇게 접점이 많았던 것 그쵸.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친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의 첫 그 만남의 기억? 어떻게 친해졌죠, 저희? 뭔가 접점이라고 하면은 네. 그 이제 지금 직업 구하는 중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채널주이신 아, 조예찬 PD님. 그쵸, 조혜찬 PD님의 유튜브를 통해서이지 않을까. 아, 그쵸. 네, 종종 저희가 거기를 각자 이제 출연을 콘텐츠에서 하다가 그쵸, 서로 그쵸. 뭔가 이제 유튜브에서 연예인을 보듯이 보다가 우연히 이제 인사를 할 기회가 생겨서 맞아요. 인사를 했던 기억이 이제 그게 첫 만남이었던 걸로 어, 기억을 하긴 하죠. 전 생각해보니까 그 유튜브 봤을 때 그 생일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의 그 생일의 주인공이셨잖아요. 그쵸. 그게 제 그래서 첫 네. 등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신기하다 보다가 정말 실물로 만나 뵙게 되니까 저도 연예인처럼 봤던 기억이 있네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4월을 한번 돌아보고 또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 취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4월은 생각보다 그냥 평범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크게 음, 바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음.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했잖아요. 맞죠. 요번 벚꽃과 눈이 저 함께 보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벚꽃, 뭐 눈, 이제 봄, 여름, 겨울을 다 경험할 수 있었던 한 달인 맞아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좀 뭐랄까 되게 평범한 스케줄 자체는 많지 음, 않았는데 음, 음. 뭔가 경험상으로는 되게 뭔가 좀 잊지 못할 4월이었던 거 이벤트가 많았던 것 같아서 어떤 이벤트들이 일단 있었는지. 날씨도 네.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저도 다녀오셨군요. 다녀왔기 때문에 아,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장의 생동감이 좀 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콜드플레이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지도 궁금해요. 제가 음악을 원래 되게 좋아하고 네, 자주 그쵸. 즐겨 들어서 그쵸. 콜드플레이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이제 얼터너티브 장르의 음,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음, 음. 콜드플레이나 오아시스 음악을 이제 되게 좋아하고요. 아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8년 전에 내한했을 때 그때 못 가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온다고 했을 때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친구들이랑 가게 돼가지고 되게 음악의 스펙트럼도 넓게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음악적으로 조예가 깊다는 표현이 맞을지 오 모르겠지만 아니요 조예 물론 저희가 추후에 이야기할 거리들이 또 음악도 관련된 것도 많지만 한번 음악에 대한 그것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으시다고. 그 민음사 출판사에서 네네. 이제 출시한 어플이 있는데 음, 세계 문학 인력이라는 어플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찰스 엔터라는 아, 유튜버 그 분이 계시는데 리액션 네, 맞습니다. 그 월간 데이트 하시는. 네, 최근에 이제 월간 데이트로 그렇죠. 되게 핫해지셨는데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그런 거 이제 사용하고 계시다는 캡처본을 올려주셔서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다운받게 됐는데 네. 평소에 이제 책을 제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마음만큼 못 따라주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음은 그런데 이제 몸이 마음을 못 따라주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플을 다운받았고
읽고 네. 생각보다 이제 이게 어떤 구조냐면 하루에 한 문장씩 음. 한 책의 구절을 읽고 음. 이제 그거를 타이핑 형태로 필사를 할 수 있고 어. 또 마음에 드는 문장에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스케줄러처럼 달력에 표시도 되고 아.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약간 한 문장을 읽고 아카이빙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좋다. 어플이어서 가격도 사실 되게 리즈너블해요. 뭐 이게 월간 구독도 아니고 네. 한 번 구매할 때 2,900원. 진짜 네, 괜찮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쵸. 책을 읽을 거면 어쨌든 좀 약간 동기부여가 네. 돼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좀 활용할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읽다가 뭔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문구가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책에 관심도 생기게 되니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어떤 것을 했을지 이거 쓰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원래는 음악을 이렇게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잠깐 접어뒀어요. 접어뒀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기타를 하나 사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쫄랑쫄랑 연습하고 있는 것이 좀 취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퍼우드에서 나오는 i365RC라는 제품명의 것을 좀 사서 좀 그리고 덕분에 그 낙원상가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덕분에 좀 싸게 구입해서 오, 조금씩 좀 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이제 새로운 것과 취향에 대해 그리고 취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취미와 또 취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네. 가장 뭔가 이렇게 뭐 취향이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네. 대부분 많이 생활에서 가장 접하게 되는 게 보통 음식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음식. 먹을 때, 친구들이랑 고를 때. 네. 그렇게 이제 가장 대답하기 좋은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담백한 음식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음. 뭐 뭔가 베스킨라빈스를 가면 혹시 이렇게 브랜드 언급 괜찮아요. 다 오시는 분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말하다가 이거 얘기해도 돼요? 여기가 지상파가 막 그런 거 아니어서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 네. 브랜드. 그럼요, 네, 그럼요. 거기를 가면 저는 항상 또 이렇게 항상 오리지널 맛을 제일 좋아해서 어, 꼭 거길 가도 그냥 이렇게 바닐라를 골라 먹어요. 그래서 어, 네, 그런 약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리지널을 항상 그렇게 좋아해서 뭐 크게 섞이지 않은 거를 항상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베스킨라빈스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저도 베스킨라빈스에서 무조건 초콜릿 제일 단 거 먹거든요. 오, 그래서 뭐 초콜릿 그냥 그것도 먹기도 하고 엄마는 외계인 또 뭐야 그봉 뭐더라? 제가 안 간지 조금 돼가지고 스트로베리 뭐. 아니요 완전 초콜릿 그 아몬드 자체였는데 봉봉.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단류만 먹는데 이것도 약간 취향에 대해 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정말 그냥 많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바닐라 고르시는 것처럼 맞아요. 정말 그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취향이 보이는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되게 그러면 섞이지 않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거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식당 가서도 항상 그 퓨어한 거 메뉴도 그렇고 아, 그냥 그 기본을 항상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 가는 집도 항상 클래식 제일 먼저 먹어보는 것 같고 어. 그냥 네, 그래서 항상 기본을 일단 먹어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 가는 집. 그러면 이제 그 자기의 취향이 확고해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본을 먹어보고 그 기본이 너무 맛있어서 그게 취향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 먹어보고 요건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이게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대한 그게 확신이 서는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는지 네. 없는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게 어. 어떻게 보면은 취향이 됐다에 대한 기준인 것 같아요. 오, 네. 좋은 그 취향에 대한 기준이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잘 아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 그만큼 더 좋아하는 네. 거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들 또 계속 찾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체가 안 되는 맞아요, 것들.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취향의 좀 기준이라 생각했는데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가도 좀 같은 맥락으로서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나오셨으니까요. 그 취향, 취미 진짜 멋진 취미와 멋진 취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취향과 취미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멋지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크게 멋지다고 하기에는 엄청 막 헤비 유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아니 그 헤비 유저의 기준이 조금 높으신 것 혹시 같아요. 그 자료 화면이 뭐 어디 나가나? 아니 뭐 원하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그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헤비 유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어. 제 어떤 다른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를 통해서 LP를 모으는 어. 취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취미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저는 어려워서 아예 뭐 그럴 이렇게 수 뭐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공간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 LP에 대한 그 저는 동경이 있어요. 뭔가 LP 판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바늘? 예, 그 바늘 치 가면서 이제 노래 나오는 거에 대한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LP는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선물을 받는 게 음.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저도 처음에 턴테이블을 먼저 놓은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이렇게 음악을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종종 이렇게 시간을 가지다가 네. 생일 때 되게 오래 전에 이제 그런 좋아하는 곡의 앨범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장, 두 장 쌓이다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이 정도면 턴테이블을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LP를? 안 들었던 거죠. 아, 그냥 모아놓기만 하고. 그렇죠. 그냥 이제 계속 오. 한 뭐 5장 정도 이렇게가 됐을 때까지 이렇게 어. 가지고 있다가 네, 그렇죠. 디지털로 저도 이제 계속 음악을 듣다가 네네. 내 친구들이 이제 미니야 이 정도면 너도 슬슬 턴테이블을 사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돼서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그렇죠. 아 어차피 살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저의 운명적인 그거를 제가 깨닫고 네. 어차피 살 거 그냥 지금 사는 거 나중에 사는 거의 차이다. 시기의 차이인 거지. 어차피 그 그쵸. 고민은 언젠간 배송을 늦출 그렇죠. 뿐. 근데 언젠간 드릴 것 같다는 그 예감이 들어서 이제 저도 친구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 턴테이블 드리고 말았다. 근데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취미와 취향이 생기는 그 조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변 사람의 그 맞아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제 취미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를 사게 된 계기도 주변 생각해 보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원래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찍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주변에 카메라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있으셨나 봐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고 어. 그때도 계속 있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 계속 지금도 만나고 있고 네. 종종 같이 시간 보내고 얘기하고 음악 들으러 다녀서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 드렸는데요. 그 LP, 취미가 LP잖아요. 그러면 LP의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거든요. 네, LP를 모으는 기준이나 음. 계기가 무엇이냐. 그쵸. 궁금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가격대가 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그쵸, 수도 있고 그쵸. 뭐 아니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헤비 유저라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 커버만 보고 음악을 다 듣지 않아도 앨범 커버가 마음에 들면
구매를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앨범 커버 네, 보고. 네, 그냥 이렇게 앨범 커버가 끌려서 구매를 하고 집에 가서 들어보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음악의 장르를 정말 국한시키지 않고, 대박이다. 네, 이렇게 음악 자체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네. 그 친구는 구매를 하고, 네. 또 금액대도 정말 뭐 빈티지부터 새로 나온 신규 앨범같이 이제 뭐 1,000원부터 뭐 이렇게 네. 정말 비싼 것까지 이렇게 정말 다 골고루 듣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신중한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 한 번 사면 네. 이제 제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쵸. 그래서 막 그 평생 들어도 이제 안 질릴 것 같은 앨범을 저는 사는 경우인 거죠. 이제 그 앨범의 어떤 제작기나 이야기나 그 아티스트가 뭔가 제가 감히 판단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그 가수가 그 앨범에 담은 애정이 정말 가득하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그게 저에게 큰 공감으로 와닿았을 때 제가 이 앨범에 대한 소장 가치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저는 그걸 사고 네. 이제 그걸 이렇게 올려서 듣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 LP 듣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나 또 앞으로 나에게 줄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 자체가 그 LP의 매력이군요. 그렇죠. 알아가고 맞아요. 또 그거를 즐기고 맞아요. 하는 것이 LP의 매력이 좀 크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그 LP 말고도 사실 다양한 취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경험해봤던 취미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쳐 지나간 취미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네. 사진은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취미로 하고 그죠? 있고요.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정말 아니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은 사진 보고 또 많은 사진 찍기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분야를 너무 잘하세요. 어떤 분야냐면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피사체 중 하나는 자연이거든요. 근데 자연을 정말 잘 담으셔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빛이나 피사체 사람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라이팅을 하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포징을 부탁드리거나 할 수 있는데 자연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빛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그거에 맞춰서 찍어야 그쵸. 하고 뭐 자연 물도 뭐 내가 막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진에 있어서는 그 매력들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들을 잘 캐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그래서 지원님이 되게 뭔가 저는 오히려 인물 사진을 못 찍거든요. 에이. 맞아요. 저는 인물 사진 계정이 그래서 없고 인물 네. 사진을 찍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자연 사진을 찍는 그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물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그걸 스냅 하시는 분들 그렇죠. 보면 이제 또 저도 많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각자 여기 잘 하는 게 저 여기 막 서로 리스펙하고 막 이게 훈훈하다. 약간 너무 약간 훈훈하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 그런지 약간 사진 취미를 가지신 분들 있으면 좀 반갑거든요. 그러면 약간 사진에서는 가장 찍을 때의 그 셔터 누르기 전까지의 고민과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거 찍으면 예쁜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참 양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막 다다다다 찍고 막 그러는 편인데 어떠세요? 약간 셔터 누를 때의 그 생각과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찍을 때. 저는 사실 셔터 누를 땐 없고 보정할 때 조금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자연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네. 저는 기독교 종교인이어서 네. 기독교인데 그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싶어서 자연 사진 계정을 시작한 계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정을 할 때 제가 본 것과 가장 흡사하게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정을 하고 있어요. 좋은 또 기준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보정을 예쁘게 하는 거랑 네. 뭔가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으로 하는 거랑 사람들에게 뭔가 뭐라 그러죠? 호응과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 그쵸. 실제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약간 어려움도 가끔 있고 네. 또 뭔가 저도 이제 제가 욕심내지 않으려고 항상 보정을 할 때 정신을 많이 차리려고 하죠.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중요하죠. 셔터를 누르는 거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제가 어떻게 조절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저는 보정할 때 좀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너무 좋아서 그때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잘 집 안에 가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방 안에 있을 때에 약간 뭔가 더 활력을 주는. 그래서 그 시리즈가 연작으로 있으면 더 약간 구매하고 싶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하나 있습니다. 계정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근데 진짜 그게 하나 있다고 이게 방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LP, 사진,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음악 말고도 다양한 것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네. 전혀 관련 없는 거 네. 하나는 이제 지금은 잠깐 쉬고 네.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농구를 제가 잠깐 오. 했었거든요. 농구. 네, 이제 스포츠로는 농구를 했었는데 네. 수영이랑 농구를 제가 오. 했었는데 수영은 그냥 제가 워낙 물을 좋아해서 그거는 뭐 수영은 또 잠깐 했었고 농구는 이제 그래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어느 팀에 뭔가 소속이 돼야 뛸 수 있는 운동이라 그렇죠. 지금은 또 일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은 주말이어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뭔가 상황상 좀 쉬고 있는 건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뭔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희 학교 중앙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서 네. 정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 선수가 많이 없었지만 3대3 대회도 나갔었고 오. 그래서 포지션으로는 5번을 센터. 맡았었고 네 센터죠. 맞아요. 그리고 키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5번을 맡아서 이제 운동을 조금 했었고 약간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네. 전혀 관련이 없는 스포츠를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그걸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뭔가 디자인을 뭔가 이게 사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들로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뭐 전시나 사진이나 뭐 음악이나 이렇게 뭐 문학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예술적인 어떤 취미 연계가 되는 취미를 가져도 당연히 뭔가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네네. 관련이 아예 없는 거를 취미로 가져도 스트레스를 풀기에 오히려 더 해소가 잘 되고 좋지 않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껴서 그 취미 농구라는 취미를 오래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와 연관이 없는 맞아요. 것들이어서 더 가질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죠.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했냐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었고 사실 아무 취미나 가져도 그거 연관은 지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그 옛날 취미 중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목공을 했었거든요. 목공에서 전 도마를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마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드 뭐 팔각 도마도 만들고 그 손잡이 있는 도마도 뭐 사포질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나와 관련 없는 취미를 할 때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 맞아요, 뭔가 맞아요. 분리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더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되게 많은 것들을 근데 했네요, 취미로. 취미가 되게 많으신 편 아닌가요? 취미 부자까지는 아니고 네. 조금 여러 가지를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취미 중소기업? 취미 중 아니 죄송해요. 덕식 죄송합니다. 재밌게 사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러면 새로운 경험을 또 즐기시는 편인가요? 그 취미 할 때는? 새로운 경험을 막 선뜻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취미를 또 취향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조금 오랫동안 저한테 머물러 있던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는 조금 가능한 것 같은데 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하기까지는 되게 신중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알아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뭔가 마음을 오랫동안 먹고 있다가 이제 가능한 느낌? 저 너무 궁금했던 게 이제 다양한 취향을 알아가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 또 많이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취미와 취향을 통해서 좀 나를 알아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나요? 있죠. 오, 어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뭔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저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저와 같은 그러니까 제 취미를 저와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이랑 나눌 때 그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판을 모으니까 음악적인 얘기를 다른 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음악도 어쨌든 제가 제 성격이나 어떤 제가 좋아하는 장르나 그런 걸 이제 고르게 되니까 네네. 저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을 기반으로 고르게 되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르들이나 선호하는 음악이랑 제가 선호하는 거나 그렇게 다르다는 거에 느껴지니까 그런 거 차이 얘기하면서도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저 혼자라기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공유하고 나눴을 때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더 깊어지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물론 제가 너무 지금 막 취조하듯이 아니요. 취미 뭐세요?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취미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딱 에어팟이나 이런 거에 끼고 이제 그냥 무작정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르타주처럼 사람 그냥 갑자기 있는 현상들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뭐 모델 컨택해가지고 인물 사진 찍는 것도 막 좋아하고 하는데 저도 그 사진을 찍을 때의 그 일련의 과정도 너무 즐겁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걸 조금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네 맞아요. 라는 걸 좀 알아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취미가 더 취미다워지려면 혼자 하는 것도 혼자 좋지만 조금 그 안에 있는 무리 커뮤니티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스킬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취미에 대해서 스킬적인 부분을 기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럼요. 어떤 뭔가 그런 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장단점을 파악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그 지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해야 한다, 뭐 같이 해야 한다, 이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뭔가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필요한 부분에 맞게 잘 적당히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건강하게 하고 그렇죠. 또 본인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키워야 한다면 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만큼 애정이 있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쏟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그 공유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사실 저는 옛날에 욕심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안 알려주려고 하고 좀 배우려는 그쵸. 그 약간 양아치 기질이 근데 조금 이게 있었어요. 아깝잖아. 이게 그쵸. 약간 그 맛집 알려주면 네. 손님 많아질까봐. 맞아요. 약간 그 유명해져. 아니 유명해지지 마. 아니 유명해져. 아니 두 개- 유명해지지 마. 특히 굴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저도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약간 사자성어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학상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이제 네.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공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보면 거기서 이거 내가 줬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나도 배웠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결국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으로 연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같이 커뮤니티 이뤄서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의 서로 좋은 공유 또 좋은 뭔가 연쇄작용이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개인적인 맞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맞아요. 느끼네요. 그래서 결국 취미 또 취향이 더 고차원적으로 되려면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라는 인사이트를 좀 발견하네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간을 가지다가 네. 이제 이게 뭔가 이상적인 건 우리 취향 되게 비슷하다 네. 하고 이제 이게 뭔가 그런 쪽으로 대화가 흐르면 그렇죠. 굉장히 너무 좋죠. 이상적인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다운 너무 깔끔하고.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을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뭔가 거기서 또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그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거든요. 넘어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하나의 취향인 거니까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틀린 그쵸. 게 아니라 다른 그쵸. 거니까. 근데 이제 저도 연습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취향이 비슷해서 같아서 좋은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 넘어갈지도 그거를 잘 넘어가면 진짜 더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스펙트럼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맞죠. 너무 나의 취향만 맞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취미 취향. 근데 약간 아까 제가 도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취향은 나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취향과 취미가 묻어 있는 것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서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원몰 타임 마지막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2025년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돌아봤을 때 네. 2025년도 야무지게 재밌게 잘 보냈다. 그 멘트 있지 않아요? 생일 카드 때 주셨던 뒤에 멘트 뭐였죠? 뭐였죠? 내 생일 카드 내면 헤이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즐겁도록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네, 네, 2025년 사실 이것도 뭐 약간 빌려온 멘트 다 그렇죠. 한데. 하늘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려온 멘트인데 어쨌든 그렇게 2025년을 잘 보냈다고 기억이 되면 너무너무 잘 보냈다고 생각이 될 것 같네요. 즐겁도록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건강하도록 네. 그런 김민희님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뭐 이거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어차피 많이 안 보거든요. 시청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청취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분들이나 혹시 뭐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25년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요, 정말 자기한테 선물이 될 것 같거든요. 나 4월 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말들을 낯설다. 했구나. 평소에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일, 또 사진기를 자주 들지만 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낯선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제 이번 네.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뭔가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좋은 기회로 또 재밌는 추억을 남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 진행될 남은 회차들도 저도 이제 즐겁게 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입에 말 못한 게 있는데요. 저희 원몰 타임 로고도 미니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그걸 샤라웃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린 나머지 기억을 못했는데 요거는 앞에 잘
섞어 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4월 취향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컷. 감사.